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는 중국 증시세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못 견뎌내지 못하고 코스피 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됐는데 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발표될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국제유가는 이란의 협상이 계속해서 난항을 겪자 72달러를 돌파하며 시장에서 에너지 관련주가 가장 강세를 보였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 미칠지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바로 확인하시죠.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화학주 피크아웃 우려에도 재상승하냐라는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계속해서 전기전자 업종 리포트 분석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종목은 BH입니다. 올해를 넘어 내년으로 비하게 다뤄드립니다. 이주연의 주유 소포트에서는 전일 시멘트 가격 상승에 대한 관련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시멘트 관련주들이 어제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 공개해드립니다. 네,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작전 키워드 바로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화학주 재상승이라는 주제입니다. 화학주가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고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일 이 화학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세가 높았는데 롯데케미칼이나 효성TNC 그리고 효성화학 등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효성화학이 특히 8.05% 올랐는데 아무래도 국제유가 WTI 관련해서 이 상승세에 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전일 72달러를 돌파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화학주를 보면서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차지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됐을 때 다 그렇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를 충분히 실적에 대한 변화가 이를 끌고 갈 수 있는 쪽, 대표적으로 관련된 제품과 제품의 스프레드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드리면 지난번 1차 상승에는 모든 제품 가격들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편안하게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 쪽에서 어떤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체크해야 된다는 게 살짝 지난 1차와 2차의 랠리가 차이가 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보면은 효성그룹 쪽과 롯데케미칼 같은 쪽이 좀 한정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좀 차이는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화학주에 대한 피크아웃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여기가 정점이 아니냐. 특히 FN 가이드에서 종목들의 화학업체들 실적을 쭉 쳐보게 되면은 거의 다 2분기가 정점 그리고 하반기에는 꺾이는 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 이 부분이 좋다고 보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일단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대부분 거의 다 주가도 밀렸고 거기다가 이제 2분기 가늠할 실적 가지고 반등하느냐 마느냐에 서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큰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유가겠죠. 특히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석유화학 계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단 가격들이 오르는 거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번 벌써 1분기 때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가가
일단 올라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원자재 가격들은 그 원재료죠. 원재료들은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인데 제품 가격이 꺾인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 피크아웃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품 가격도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약간 하향하면서 이 스프레드가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이 무엇이냐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들 지금 이번에 제품 가격들이 꺾이다 보니까 석유화학 쪽에서의 부담감은 일단 높아지는 건 현실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입맛에 맞는 섹터와 종목들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어제도 움직였지만 이 부분은 눈여겨 계속 봐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판덱스입니다. 스판덱스 같은 경우는 제품 가격들은 여전히 고공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원료라고 하는 BDO는 일단 고점에서 꺾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품 가격과 가격들의 차이가 살짝 벌어지죠. 스프레드가 벌어지다 보니까 효성 TNC에 대한 실적 자신감은 높아가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재고 관련된 쪽도 수급이 지금 타이트하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 받쳐준다는 얘기겠죠. 재고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 쪽에서 타이트한 수급들을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 가장 코로나19 때 수혜를 받았던 측면들이 위생용 관련된 장갑이었습니다. 이쪽이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그래서 스판덱스 가격도 같이 올라가서 실적도 긍정적이었는데 반대로 지금 그러면 코로나19가 끝나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겠느냐 할 때 의외로 아니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수요가 이제 또 수영복이죠. 저희가 한참 래시가드가 또 유행했던 것만큼 이제 또 다가오는데 이제 워터파크 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수영복 관련된 쪽의 매출도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게 성수기죠. 게다가 또 요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에슬레저라고 그러죠. 몸에 약간 붙는 한때 요가복이라든가 르몬의 요가복 이런 것들이 또 하나 어떤 트렌드로 자리 잡다가 최근에는 이런 어떤 조깅하는 분들의 어떤 패션 약간 좀 타이트하게 입는 이런 쪽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재료인 스판덱스는 계속 컨택트 쪽에서도 수요는 여전하다라는 쪽으로 있는 상황 쪽에서 그만큼 어떤 장갑 쪽에서 의류 쪽으로 넘어오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위축은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1분기 때도 상당한 서프라이즈였는데 2분기도 1분기만큼 1분기보다 더 좋아지는 즉 전분기 대비 15% 이상 증가한 2,850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3천억 이상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분위기다 보니까 약간 최근에 또 업사이드가 되는 상황들이죠. 근데 이런 실적을 보게 되면 12개월 선행 PER로 봤을 때 지금 효성 TNC의 주가 수준이 5배 정도밖에 안 되면 실적 대비해서 비싼 편은 아니죠. 하지만 근데 혹자는 자산 대비해서 PBR 4배 이상이다 라는 쪽도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그게 자산 대비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실적 기반에 움직이는 만큼 이 부분을 먼저 챙기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다시 시점 고점대를 넘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측면 쪽에서는 이런 어떤 실적 자신감 있는 종목 쪽으로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아마 살짝 2분기가 정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계속 받쳐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정점이라고 하더라도 점을 찍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정점에서 또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큰 주가에 대한 변화는 그렇게 크게 또 나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단 이런 2분기 실적이 올라가는 쪽으로 바라보는 종목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효성 TNC는 맞다라는 쪽인데 또 하나 관련해서 화학 쪽 계열 쪽에서 유니드랑에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가성칼륨, 탄산칼륨 관련된 쪽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칼륨을 생산하다 보니까 부산되는 부생물이 염소입니다. 그쪽도 과거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끼쳤는데 염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출의 한 10% 넘게 차지하는 비중이 될 정도로 중요한 실적의 근원이 되고 있죠. 게다가 지금 칼륨 계열 같은 경우는 무기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와 관련된 석유화학 쪽과 연관되는 유기재와는 상대적으로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들이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이는 것도 이런 부분의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이 주가가 조정을 받은 때가 기회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하나 이제 MDF 쪽은 목재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목재 가격이 급하게 하락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유니트에 살짝 부담이 될지 아니면 이 스프레드가 벌어져서 오히려 MDF 실적이 좋아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실적을 2분기에 보여줄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화학 관련주들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류 관련해서도 화학이 좀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의류 업종들이 또 이 코로나 회복 입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주가 지켜보자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두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증권주 다시 갈까라는 주제입니다. 최근에 올해 초반에 증권주들의 상승세가 대단했습니다. 랠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한가에 도달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전일 뉴욕 증시에서는 증권주가 좀 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비단 전일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권주가 하락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갈지 궁금한데 최근에 은행의 이자가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차라리 은행에 이 종목에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얻는 것이 더 이득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은행주는 어떻게 볼까요? 네, 증권주, 은행주 관련된 쪽에서 일단 먼저 증권주를 바라보게 되면요. 지금 의 지수가 그렇게 크게 밀린 게 별로 없습니다. 지수가 상대적으로 사상 고치를 바짝 다가설 정도로 견조한데 그러면 한때는 지수가 이 정도로 반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카피하는 증권주는 오히려 강해야 되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좀 쭉 무거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봤을 때 하나의 좀 시장 대비 소외된 섹터가 아닐까라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 배경은 가장 중요한 게 거래대금의 정체 같습니다. 연초에 한때 거래대금이 42조 원까지 기록을 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5월달 같은 경우 20조 원대 정도.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래대금 위축이 증권주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어떤 실적에 대한 근거가 좀 미약하게 되는 거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개인 비중이 한때 올해 초 같은 경우 70%대까지 넘어가다가 지금은 60%대, 즉 약간 개인의 열기가 식었다고 볼 수도 있고 오히려 개인 외국인과 기관 쪽이 조금 더 약간 적극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만큼 약간 열기가 살짝 꺾였다는 관점 쪽에서 증권주에 대한 실적이 생각보다 좀 좋지 못할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거래 대금만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거래 대금을 뺀 나머지 즉 신용과 관련된 이자를 보게 되면 오히려 실적은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라고 봐야 되겠죠. 즉 신용이자 지금 현재 23조 원대 즉 사상 최고 근처를 거의 2, 3개월 계속 고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신용이자를 챙기는 증권주 입장 쪽에서는 그렇게 실적이 꺾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들이고요. 이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1분기가 살짝 수는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실적의 변화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연간 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크게 부담이 없을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아마 이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오히려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다시 신고가를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시나리오가 맞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오히려 증권주를 챙겨보고 오히려 비중을 늘려가는 게
더 그 흐름과 함께 맞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요. 지수가 여기서 정고점을 넘어가는 탄력만 보여준다라고 그동안 좀 정체를 보였던 증권주는 바로 반영을 할 것이다. 한쪽에서 무게를 두고 있을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은행주, 보험주 같은 경우는 약간 성격이 다르겠죠. 이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나오는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에 긴축과 관련된 메시지가 없을 걸로 보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점진적인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약간 좀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차익 매물의 빌미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최근 들어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지금 매물을 좀 더 내놓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살짝 무겁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은행주를 대응하는 거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기존 그렇다고 갖고 있는 부분들은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 이런 쪽에서 약간 타이밍은 좀 더 조절해야 되겠다라는 관점들이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보험주도 비슷한 성격이겠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당과 또 실적에 대한 기반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들은 나쁘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빠르게 전환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아직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따라서 아마 지수의 탄력과 같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증권주 쪽을 보자면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 카카오뱅크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 챙겨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또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실적, 자산 그리고 배당도 한 5% 가까이 되겠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증권주 내에서도 저평가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증권주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증권주들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자 시장에서도 좀 대응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전일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감이 있습니다. 도 이거를 연속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대응 작전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또 FOMC 앞두고 그냥 거의 정체겠죠. 그러나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흔들려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2%대 올라오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관련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또 많이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보는데 지금은 FOMC 이쪽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 FOMC 이후에 과연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라고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첫 번째는 지금 FOMC 이후에 이제 살짝 변동성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벤트 소멸로 해석을 하면서 시장이 다시 제 갈 길을 가는 즉 불확실성 해소 관점으로 움직이면서 시장을 바라보는지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와 관련돼서 이제 그 점도표라고 그러죠. 이 점도표와 관련된 연준 위원들의 반응들과 관련된 이제 금리의 앞으로의 향후에 대한 흐름들을 얼만큼 업사이드를 시킬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지금 이 지난 5월 달에 나왔던 그러니까 3월 달에 이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원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지난 그 흐름으로 봤을 때 연준 위원이 내년에 금리를 인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4명 정도였습니다. 기존에 작년 말에 1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가 이번에는 FOMC에서 얼만큼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느냐라는 쪽으로 연준 위원들이 돌아서는지도 한번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소폭 늘어나겠죠.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 대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쪽으로 바싹 다가선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세부적인 내용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가장 또 대변되는 게 달러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달러화가 90대 중반에서 정체를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FOMC 회의 이후에 연준의 정책이 변함없다. 유동성은 계속 이어지겠다라고 하는 분위기 쪽에서 좀 달러화가 어느 쪽으로 자리 잡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조와 함께 또 약세 쪽으로 계속 바닥을 잡으면서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 더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내일
동향들 확인하시되 지금은 그냥 종목 중심의 장세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적인 시장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종목 대응을 하시되 너무 빠르게 움직였을 때 또 대응 못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관망하는 것도 좋고 그런 쪽에서 일단 오늘도 종목만 살짝 보시는 전략적으로 그리고 내일의 이후의 흐름들을 체크해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시장의 FOMC 회의 결과를 관망하면서 오늘은 거의 움직임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새벽에 발표되는 결과까지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고 있는 리포트들 과연 어떤 찐 리포트일지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에 잠을 못 잔다라고 말씀해 주셨더니 항상 오실 때마다 오늘은 푹 주무셨나요? 이렇게 또 매너 있게 물어봐 주시고 너무 스윗하신 거 아니에요? 네, 리포트를 스윗하게 네, 알겠습니다. 부끄러워하시는데 저희가 종목 리포트 먼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할게요. 네, 이번 주 계속해서 전기전자 업종 리포트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BH라는 종목입니다. 이 BH라는 종목이 앞으로 하반기에는 또 어떤 성장성과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2020년 연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1년도에 가지고 가고 싶은 종목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카오, CJ제일제당, 이마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들을 한번 샀다면 잠을 푹 자고 일어났을 때 커다란 수익을 얻었구나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BH 마찬가지로 한번 매수를 했다면 6개 분기 연속으로 앞으로 이익이 증대될 전망이다라는 리포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추세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수익률 극대화를 이룰 때까지 차라리 잠을 깊게 자는 게 우리들의 수익률에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의 그 리포트 2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BH라는 기업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BH는 FPCB 연성 회로 기판이라고 하죠. PCB 기판이 녹색의 각 전기전자 제품들 안에 들어있는 녹색 기판으로 보시면 되는데 앞에다 플렉서블을 붙여서 그러면 조금 연성 휘어질 수 있는 그런 강도를 갖고 있는 그런 기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스마트폰, OLED, LCD 모듈, 카메라 모듈, TV 그리고 자동차의 전장 부품도 조금 모든 전기 제품에는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BH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성 IT 제조사가 우리는 이러한 사이즈와 우리는 이런 용도로 쓰고 싶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조금 주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의 개발 시점부터 함께 조금 협력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FPCB 생산 기업 중 베트남의 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BH입니다. FPCB 평균 공장 가동률이 현재 1분기 보고서 기준으로는 75.6%인데요. 1분기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적자 150억 원, 그리고 2분기 전망은 적자 89, 3분기부터 330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영업이익이 3분기부터 6개 분기까지 연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와지고 있는데 평균 공장 가동률이 75% 넘어가는데 적자였고 세트, 메이커 제조사들의 부진들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가동률이 를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는 평균 80%는 늘 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신제품들이 출시가 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적자폭을 완연하게 줄이고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할 기업이다라는 이야기가 딱 적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연초로 돌아가면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에는 1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호텔신라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늦어도 올해는 상반기에 턴 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YOY 기준으로 올해 실적이 전망되는 기업들을 순차적으로 보셔도 늦지 않은 대응 전략이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6월 중순까지 오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YOY 기준으로 턴 어라운드가 3분기부터 시작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순서적으로는 때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요인으로 본다면 하반기 증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국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 북미 제조사 A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보안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21년도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ASP 판자 상승의 부분들입니다. 이제는 터치 스크린 패널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수요가 저부가가치의 FPCB가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FPCB가 더욱더 많이 출하될 전망이다라는 부분들로 이제는 3분기에 턴어라운드가 전망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자세히 기업을 살펴보면 경쟁 완화로 점유율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기업들 중에 FPCB 관련해서 BH가 점유율이 약 50에서 55%, 삼성전기 45%, 그리고 영풍이 한 자릿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현 구간에서 삼성전기를 어저께 살펴봤습니다. 삼성전기는 MLCC 중심으로 조금 사업 전략을 세우고 있는 반면 BH는 삼성전기가 이제 이 FPCB에 관련한 부분이 유일하게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MLCC 쪽으로 집중하면서 하나하나 사업을 철수하고 있고 철수를 고려중 사업 부문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기가 여기 FPCB에서 시장 철수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점유율을 그래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BH가 더 많이 조금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점유율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하반기 그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참고를 해본다면 앞으로 BH는 생산 능력을 조금 더 늘리고 그에 따라서 매출액과 이익 증대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의 빈자리가 오히려 BH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전 포인트를 3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제조사향 중저가 FPC의 수익성 개선과 반등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화웨이의 빈자리들을 OVX랑 오포 그리고 비보 그리고 샤오미들이 순차적으로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내 부품 업체들에 있어서도 중저가 스마트폰 납품하는 삼성전기와 동시에 수혜가 전망되는데 BH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기의 FPCB 빈자리를 조금 더 노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LED 사이클에 있어서 재무구조 개선이 또 전망이 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BH의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2017년도 240%에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72%까지 부채 비율을 확 낮췄고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전기자동차, EV, 전기 배터리 관련된 시장으로 미래 먹거리를 조금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사업 확대 및 증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2차 전지 시장 대응을 위한 생산 시설 증설 에 대한 부분들이 베트남 중심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베트남은 삼성전자의 인프라가 굉장히 강한 쪽으로 나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잡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아야 할 텐데요.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꾸준하게 트래킹을 하고 있는 한국투자 리포트인데요.
목표 주가를 25,000원부터 31,000원까지 올렸었습니다. 하지만 추적이지 시장의 그리고 산업의 동향을 맞출 수는 없지만 그 기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스터디를 하고 있는 리포트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난 5월은 목표가 22,000원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6월 4일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27,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약 22% 정도 상향을 했는데 상향의 이유가 이제는 적자가 2분기부터는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27,000원으로 좀 상향 조정을 한 부분들을 포인트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목표 주가가 올랐습니다. 목표 주가가 올랐으면 그 목표 주가 다가설 수 있는가를 좀 보시면 좋을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 좀 종합해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고객사의 점유율이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애플이나 A사 태블릿이나 닌텐도와 관련된 부분들 어플리케이션 다양화에 대한 부분들이 점쳐지고 있고 방금 미래먹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대응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부터 그리고 있습니다. 5G 관련된 부분들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그래서 5G 한 커넥터 공급량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BH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1분기, 2분기가 모두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을 중심적으로 보신다면 BH가 조금 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아래 꼬리들 그리고 저점 구간들을 이렇게 연결을 동그라미를 쳐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점들을 연결이 되는가 한번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이런 바닥 구간들이 형성이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길게 열어놓고 본다면 이 구간에서도 빨간 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빨간색 점까지도 보고서 점들을 연결해 보아도 비슷한 흐름들의 선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추세선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한 긋고요. 그 평행한 선을 고점이 어디였을까라고 밀어보면 되돌림 자리가 나왔던 구간들로 고점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단기 되돌림도 약 25,000원 언저리에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코로나19에 대한 기저효과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조금 일구었다가 다시 바닥과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다시 25,000원 구간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되고 6개 분기 이익 개선이 흑자 전환 이후에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에 대한 부분들 저점 구간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분기부터 좋아지고 그 좋아지는 흐름이 6개 분기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입니다. 올해 총 YOY 기준으로 19% 이상의 매출 개선과 영업이익은 55% 증가, 당기순이익은 워낙 쪼그라들었던 수익성이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로 하면 85%. 하지만 22년도에도 당기순이익은 63%, 영업이익은 72%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차트 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두 번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으로 확인이 되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모멘텀, 미래 먹거리는 무엇인가를 봤을 때 앞서 리포트에서도 삼성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 점유율 비중이 삼성전기가 FPCB 철수를 하게 된다면 BH의 점유율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2차 전지, EV 쪽으로의 신규 투자가 일단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전기전자 업종을 말씀을 드리면서 월요일 3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었죠. 양호한 실적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BH는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전망되는 기업이다라는 점 그리고 진입장 높은 해자를 실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가를 살펴봤을 때 FPCB 쪽으로의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들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확대와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인데요. 북미 제조사 A사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요. 그리고 국내 제조사들의
신제품 출시가 오히려 빠른 수익 개선을 앞당겨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일만 조금 남지 않았을까라는 BH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리포트의 내용과 저희 기술적 분석들이 있어서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한번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수익률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추세 하단 장기 관점에서 약 2만 5천 원까지는 일단 가져가시고요. 추세 하단이 약 전일 종가가 18,000원 언저리입니다. 18,000원 언저리에서 충분히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수요일은 특별히 현 구간에서도 대응이 가능할 만한 종목들 리포트를 좀 추려서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오늘 리포트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H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앞으로 성장 모멘텀도 너무나 확실하고 실적도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목표 주가 25,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고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을 보여도 앞으로 자고 일어나면 수익이 찍혀 있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이주연 소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 방송에서 우리 이주연 의원님의 포트폴리오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개장 전에 자세하게 리뷰해 드리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하루긴 한데요. 우리 이주연 의원님이니까 저희가 믿고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유소 운영 원칙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닥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제시된 손절가나 목표가를 터치했을 시에는 포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종목 보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동신건설과 삼익 THK는 수익률 14% 넘게 달성하고 목표 성산했고요. 투자증권과 현대코퍼레이션은 계속해서 수익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0.95% 그리고 2%가량 챙겨가고 있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도 종목들이 거의 꽉 차 있습니다. 서암기계공업이 새롭게 편입을 했고요. 전일 편입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익률은 0.59% 손실이고요. 안랩과 CJ E&M이 지금 이 포트를 이끌어 가지고 있습니다. 안랩은 6.42% 챙겨가는 중이고요. CJ E&M은 10%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종목들 돌아보고 왔는데 종목이 또 많이 늘어났네요, 위원님. 일단 이 종목들 리뷰 들어보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자, 어제 시멘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고려시멘트는 상한가 도달했다가 2% 정도 마감을 했고요. 성신양회도 5.8%, 써니 12%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시멘트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 자재에 대해서도 수요가 더 확대가 될 것이고 재고가 부족한 현상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시멘트 관련주는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제가 이제 주유소 방송 시간 때 이제 시멘트주들 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었고, 이제 한 며칠 전에 또 노람톡방에서는 이제 시멘트주들 보시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역시나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시멘트 가격의 상승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시멘트의 이제 원자재 유연탄 가격이 최근에 이제 좀 원자재 가격과 함께 급등세로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시멘트 가격 상승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건설 관련주들 최근 주가 흐름 좋은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제 대우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건설 대형주들의 좀 랠리가 한동안 이어져 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역시 정부의 소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건설 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주 상승들이 나왔고요. 당연히 이제 건설주들이 이제 그런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하면 건설할 때 필요한 건설 관련주들이 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한 뭐 철강주들, 뭐 H빔 생산하는 철강주들도 좀 상태가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건설 관련 주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건설로 인한 파생되는 그런 이제 건자재 모두 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멘트 역시나 이번에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항상 좀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이긴 한데요. 레미콘 기사들의 이제 파업이 좀 자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특히나 이제 레미콘 기사들의 파업 이후에는 이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져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건설 경기 이제 상승은 또 공급 부족 현상이 이제 있었던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 쇼티지 이야기 나오고 뭐 재지 쇼티지 이야기 나오고 쇼티지 뭐 모든 게 다 부족하다라는 뭐 그런 기사들 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좀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얘기 드린 대로 잘 올라왔고요. 제가 이제 고려 시멘트 라방을 할 때 라이브 방송할 때 고려 시멘트를 이제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주봉이라든지 월봉 이런 한마디로 이제 뚫어내게 되면 매물이 없는 구간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멘트 하면 고려 시멘트만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그래서 이제 고려 시멘트 좀 나왔는데 그는 사실 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철도들 좀 이슈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이슈만 두고 봤을 때 사실 뭐 경부고속도로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이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 관련 수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지하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이 된다 하면 고속도로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제 북한이 원한다면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면 남북 간의 대화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제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고속 철도라든지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움직일 수 있다 할 때 이 시멘트 관련주들 좀 그리고 그런 momentum은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맞물려서 괜찮은 그런 모습을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멘트, 성신양회, 한표 시멘트, 한일 시멘트, 아세아 시멘트, 그리고 이제 성시엔이 현대 시멘트 이런 지금 있는 상황인데 사실 기업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실질적인 부분이 추운 시점이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렇다면 뭐 실적이 안 좋게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 시멘트 관련 실적이 썩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참고하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이 1분기에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가 대비해서 약간 있는 부분이고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해서 1분기 올해 예상치는 부분인데 1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단하게 괜찮게 나오는 기업이 눈에 들어오고 뭔가 이렇게 확연하게 좀 저평가되어
종목들의 실적은 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종목들 조정까지는 좀 기다리고요. 대부분 거래를 하고 나서 연속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좀 친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좀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분에서 이제 만들다가 좀 밀리는데 단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변동은 좀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세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 좀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좋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시멘트 주들에서 살아있는데 축적 매수에 그래도 눌림이 좀 쳐다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타임에서 1시간 동안 알차게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개장하고 나서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은 날이 다시 더워집니다. 낮 동안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광주 29도, 청주는 30도, 대구는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강릉 20도 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은 비 소식도 있는데요. 아침부터 낮 사이에 오겠고 양은 5에서 20mm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고개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경남과 제주도는 남해 동부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입니다. 중서부는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역은 흐리다 개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하겠고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동해안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 22도, 울진 21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리다고 경상해안은 아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 29도, 부산은 25도로 덥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해와 제주 해상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의 물결도 최고 2점에서 3m로 대체로 높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또다시 비가 오겠고요. 싸움에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